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진짜 TV만 키면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가 그렇게 많아요. 최근에 경기도 광주에서 전세금 관련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집주인 한 명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세입자가 수십 명인데 네,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 전세를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공인중개사들이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 친구들도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면서 공인중개사 시험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노후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특별히 마땅한 게 없거든. 옛날에 뭐 치킨집, 뭐 김밥집 이런 거 하다가 다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가짜라고 해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가 만만치 않아요. 이 중개물에 대한 중개를 제대로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다 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을 하거든. 보통 개인 공인중개사는 1억 원, 그다음에 법인은 2억 원까지 가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돈을 못 물어주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즉 운영하는 공제조합에서 이제 돈을 받아가기도 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보면 업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대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원에서 공인중개사들 책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배상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그 부분도 명심하셔야 되고, 또 제가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어저께 판결 선고에서 이긴 판결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공인중개사가 이거는 또 수수료와 관련됐던 건데, 그거는 공인중개사를 우리가 대리해서 진행했었어요.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 못 주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음 주 유튜브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지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보수표가 완전히 지금 개편이 됐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보수표율이 그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언제냐면 10월 19일, 그러니까 불과 보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설명드렸던 건데 간단히 다시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인지,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의 그 사무장, 뭐 사무직원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게 등록된 사람이 맞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그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율이 보수율이 완전히 개정이 됐는데 그 내용 잠깐 살펴볼게요. 뭐냐면 새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6억 원 이상 매매, 그리고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예요. 그래서 6억에서 9억 사이는 0.4%, 그 다음에 매매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9억에서 12억 원 사이는 0.5%, 그리고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는 0.6%, 그 다음에 15억 원 이상은 0.7%로 상한율을 낮췄어요.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다 임대차도 지금 기존 상한율이 0.8%였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6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0.4%, 그 다음에 12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0.5%, 그 다음에 1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0.6%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억 원에서 지금 3억 원과 그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도 0.3%로 다 통일을 해버렸거든요. 옛날에는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의 임대차도 0.4%로 지금 그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율이 낮춰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상한 금액, 좀 큰 금액에서는 거의 반까지도 좀 낮아진 효과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면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의 중개 수수료를 보면 기존에는 최대 900만 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전부 다 그 0.9%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900만 원의 중개수를 줬다고 하면 지금은 무려 10억 원인 경우에 0.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반값, 500만 원밖에 안 내도 된다는 거죠. 10억 원일 때. 기존에는 그러니까 9억 원부터 그 이상은 0.9%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억 원을 넘는 금액이니까 10억 원이면 그 구간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900만 원까지 내는 거를 실질적으로 0.5%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10억 원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 비판이 뭐냐면, 아니 그 실제로 우리 서울에 요즘에 10억짜리 아파트 없다는 거야. 거의 없어졌어요. 집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상한 구간, 15억을 넘는 구간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고 있는 구간에 대한 부분이 거의 6억에서 9억 사이인데 거기에는 변화가 그 실질적으로 없다는 거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매매되는 곳에서는 요율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고가의 경우에는 또 혜택을 서울의 경우에는 또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낮추면서 보려고 했던 이익들이 좀 감소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또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불만도 많아요. 이거 또 지나치게 지금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도 또 그 15억 원 이상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본인들도 이렇게 9%까지 0.9%까지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어쨌든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1,000만 원은 좀 너무 비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쨌든 제도적으로 낮췄다는 거고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디 가서 확인할 거냐? 그냥 공인중개사 맞아? 그리고 사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보면 중개사 잘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떴다방 이런 데 있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 이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막 중개를 하는데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디냐면 국가공간정보 포털이에요. 네이버에다 치셔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면 부동산 중개업하고 부동산 개발업 정보조회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만든 거냐면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가 공간 빅데이터 그다음에 지적 제조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 공간 정보 통합 체계 뭐 여러 가지가 많아. 부동산 정보 공부 시스템 그다음에 한국 그 토지 정보 시스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그냥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개발을 여기서 조회할 수 있다는 거야. 개발 사업자랑 막 다니면서 뭐 어디 지금 전원주택 부지 분양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냐고 여기 가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개발업자랑 맞는지.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부동산 중개업 정보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 이거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거든요. 거기에 가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이 서울이냐 아니면 어느 도냐 이거 다 확인할 수 있고 시군구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세 검색에 들어가서 중개업 사무소냐 아니면 중개사냐 보조원이냐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클릭해도 쭉 나와. 그 동에 서초동 딱 치면 서초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로 등록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사무원도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전세 사기가 하도 많고 사실 중개사 아니고 등록도 안 된 사람들이 막 그 계약하고 다니다가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제가 예시 보여드리잖아요. 검색 예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초구로 해서 검색을 하니까 서초구에 나오는 이렇게 상호, 소재지, 등록일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내가 안전하구나. 안전한 곳에다 확인을 하고 있구나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 정보조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업 조회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등록 완료된 사람, 그 다음에 등록 말소냐, 등록 취소냐, 영업정지냐 이것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더 유용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뭐 어디 가가지고 부동산 개발업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업정지 받은 데인지 아니면 등록 취소된 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검색해보면 서울특별시로 지역선택 딱 하니까 여기 나오죠. 부동산 개발업하는 사람들이 그 등록 상태가 쭉 나와. 인원은 몇 명이고 영업소 소재지는 언제고 등록일은 언제고 등록 완료다 안 됐다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확인하셔서 부동산 사기 피해 당하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끔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정말 부자들은 잘 이렇게 손해도 안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도 않는 것 같긴 한데 조그만 푼돈 갖고 좀 큰 돈 벌어볼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떻게 그 순진한 사람들 돈을 이상하게 사기꾼들이 많이 그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도 자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겪는 것 같은데 자관 이런 그 공간정보 시스템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부동산 개발업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사 조회를 좀 하셔서 정보 조회를 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